네, 준비한 내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작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랑 그리고 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 이름은 한윤창이고요. 저는 이제 이제 백그라운드로는 원래 이제 학부 때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다들 과가 좀 다르시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전자공학해서 뭐 신호처리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아날로그 회로 뭐 납땜도 하고 막 그런 그냥 티피컬한 전자공학을 원래는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석사 때 가면서 이제 조금 세분화돼서 이쪽 분야로 들어가게 된 게 이제 음악 분석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분석이라고 하면은 뭐 음악에서 장르나 무드, 키, 템포 이제 이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하는 그런 주제를 이제 석사 때 했었고요. 그리고 박사 때도 이제 같은 주제로 연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음악 분석 쪽에서도 원래는 좀 다양하게 하다가 악기 분석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이 겹쳐 있을 때 어떤 악기가 사용이 됐는지 이런 거를 좀 딥러닝 테크닉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음악이 굉장히 좀 복잡한 신호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음악 말고도 그러면 조금 더 일반화돼 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이런 거를 뭐 환경음이나 다른 소리들까지 다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분야인 머신 리스닝 쪽으로 좀 더 개념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박사 졸업을 하면서 이제 연구실 동료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서 이제 바로 좀 창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은 코클이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원래 이제 의미 자체는 이런 달팽이관 코클리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코클리어.ai였다가 이게 그 보청기 회사가 있더라고요. 코클리어라고. 그래가지고 상표권 분쟁이 있어가지고 반강제로 이제 좀 너무 길었으니까 어차피 뭐 겸사겸사 우리는 진 게 아니고 우리가 바꾸고 싶었다라는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코클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저희는 음성 인식을 넘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음성 인식이 굉장히 많았고 정말 이제 중요한 기술인데 저희는 이제 음성을 넘어서 정말 모든 소리들을 다 사람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사운드 AI 기술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그 원대한 골을 가지고 시작을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기존의 소리 분석 기술들을 봤을 때, 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인식 기술은 정말 많은 회사들이 꽤 이제 더 좋은 수준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막대한 자본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소리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뭐 유리 깨지는 소리나 뭐 총소리 이렇게 몇 가지 소리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을 때 잘 안 된다라는 그런 평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이쪽이 워낙 당연히 이제 연구 쪽보다는 실제 산업군에서는 그런 기술 발전의 속도가 느린 면도 있으니까 굉장히 특정 하드웨어에서만 딱 동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딥러닝 알고리즘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굉장히 오버피팅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제 규칙 기반 방법들로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용화된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을 때도 정확도가 굉장히 낮다든지 주변 소음에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소리 분석 기술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뭐 회사 소개 동영상인데요. 아마 소리는 안 들리시기는 할 텐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 이래서
정말 여러 군데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어, 이제 그 오디오 도메인만 파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별 내용은 없는 비디오였고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 같은 청각 인공지능을 만들자라는 골이 있습니다. 모든 소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운드 AI 시스템. 사실 당연히 아직까지 모든 소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 같은 경우는 소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풋이 다양하게 어떤 소리가 들어오든지 간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음성 인식 자체는 빼고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쪽은 빼고 진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위급 상황 관련해가지고 이런 뭐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목소리가 들어오면은 뭐 성별이나 아니면 나이대를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음악에서는 장르나 무드, 키, 템포 등등 이런 다양한 음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주로 비언어적인 그런 정보들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이제 저희가 이런 AI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시간을 쓰고 있는 부분은 이런 MLOps 파이프라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많고, 사실 요새는 MLOps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세이지 메이커도 있고, 그거 말고도 요새는 뭐 데이터 레이블링 플랫폼부터 해가지고 실제 기기에 탑재하는 것도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오디오 특화된 거는 정말 쓸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성 인식에만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데이터 콜렉션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링 하는 방법도 이제 오디오에 특화되게 좀 짜고 그리고 뭐 전처리나 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도 뭐 당연히 이제 제너럴하게 도메인이랑 상관 없이 사용될 수 있는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또 오디오에서만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레코딩 환경이라든지 마이크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한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딥러닝 모델 만들고 이제 학습시키고 이쪽은 더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또 테스트 쪽 같은 경우도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그 뒤에 이제 기기에 어떻게 디플로이를 할 것인가까지도 다 모든 부분에서 사실 매번 다 약간 다큐멘테이션도 없는 상황에서 되게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분석 쪽이 훨씬 더 이제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돼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고쳐 나가면서 모든 오디오에 사용이 될 수 있게 그런 거를 조금 받아부터 열심히 빌드업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처음부터 이제 바닥부터 하는 것보다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볍게 빨리 쓸 수 있는 걸 원할 수 있으니 이런 사운드 AI 기술을 이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의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자라는 그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SaaS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조금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API로도 이제 기기에서 연산량이 부족하더라도 저희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제 값만 뱉어주는 식으로도 이쪽을 구성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 사실 뒤에 기술 같은 경우도 개발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제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사실 허들이 많았어요. 이게 겉으로만 봤을 때 그냥 이제 클라우드에 뭔가 인스턴스를 띄워놓고 서빙을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되겠네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막상 유저들이 엄청나게 뭐라 그러지? 쓸 때는 정말 다양한 유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디오 샘플링 레이트부터 어떤 식으로 들어와도 다 동작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오디오 포맷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웨이브도 있고 MP3도 있고 뭐 OGG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일반화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했었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보면은 되게 실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잘못된 오디오가 들어오더라도 어떻게든 결과값도 잘 나올 수 있게 최대한 범용성을 띌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서버 연산에 굉장히 이제 좀 허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영구적으로는 굉장히 집중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기기 설치형 SDK 이쪽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안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회사를 시작을 했다가 막상 회사들이 엄청나게 연락이 많이 오는 부분이, 우리는 생산할 때 들어가야 된다. 기기에 설치되어야 된다. 뭐 그거는 사실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오디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프라이버시에 민감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미지도 프라이버시에 민감하지만 오디오도 굉장히 또 음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기에서 돌아가는 그런 거를 많이 요청도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다음에 이쪽도 많이 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운사이징도 굉장히 하드웨어가 저는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다 요구사항들이 엄청 작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다양한 다운사이징 테크닉들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이제 티가 안 나는 만큼의 퍼포먼스 드롭을 어떻게 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최근에는 이런 엑셀러레이션 칩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엔비디아에서도 나오고 구글에서도 나오고 뭐 굉장히 다양한 칩셋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디플로이를 할 때 SDK도 쓰기 쉽게 또 패키징 해가지고 하고, 이게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이쪽에서는 좀 다운사이징에 되게 집중을 해서 많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 플러그인 이거는 뭐 다 뭐라 그러지? 다른 회사들이랑 할 때 또 완전 엔드 유저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안 카메라다라고 하면 그 회사랑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클라이언트들, 엔드 유저들, 뭐 예를 들어 편의점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더블 클릭해가지고 깔 수 있냐, 그냥 그 정도 단으로까지 쉽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완전히 커스텀 플러그인 단까지 또 내려가가지고 이런 비디오 관리 시스템이나 보안 카메라에 그냥 저희 거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더블 클릭 뿅 하면 이렇게 깔릴 수 있게 이런 플러그인 제작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너무 이른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점은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저 박사 졸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정말 뭐 없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분야랑 비교해서는 이쪽 분야가 너무 성능이 안 나오는 분야였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에서 더 어둠션이 되게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오디오 쪽이다 보니까 유럽 쪽의 회사들이 원래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잘하는 회사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조금 더 옛날 방식의 이제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기는 했지만 성능은 잘 안 나오지는 않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부터는 갑자기 아마존이랑 구글, 애플도 이쪽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핸드폰이 iOS나 안드로이드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안드로이드에는 이제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라는 무료 앱이 이제 구글에서 있고요. 픽셀폰을 사용하시면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이제 2020년 9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iOS 그때 14이었나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때 사운드 레코그니션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팅스 들어가서 사운드 레코그니션 이렇게 치면은
한 15가지 정도 소리가 이제 인식이 됩니다. 액세서빌리티 탭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소리 못 들을 때 이제 알람을 주거나 푸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큰 회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처음에는 이런 큰 회사들이 하면은 엄청나게 뭐 따라오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일 문제는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고 이쪽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고 실제로 돈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움직이는구나라는 또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생각해보니까 또 좋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아직 정확도는 iOS 버전도 굉장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36만 개 샘플, 실제 저희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해봤을 때, 아직은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는 오검출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저 오검출을 어떻게 하면 극한까지 줄일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좀 정확도 측면에서 저희가 좀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앞서 있어서 갭을 조금 어떻게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느냐에 이제 연구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사 소개랑 제 소개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사실 회사가 하는 일이 이런 범용 청각 인공지능을 이제 만드는 회사이고 저희는 항상 설득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스타트업의 특성상 항상 투자자들을 만나고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좋았으면 뭐 다들 하고 있었겠지라는 말을 항상 듣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냥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지금 공동 창업자들이랑 회사를 처음에 만들면서 왜 이쪽 방향이 결국에는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 기술이다. 사실 뭐 아카데미아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안 쓰는 더 다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쓰기는 하죠. 미디어에서보다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부르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다들 인공지능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진짜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크게는 뭔가 인지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행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정말 정말 크게 나누자면은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뭐 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눴을 때는 저희는 이제 좀 인지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람의 오감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시각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생각과 행동을 시각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각이 정말 중요하고요. 청각도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시각보다는 조금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기는 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워낙 오디오 쪽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의식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누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방문 밖에서도 누가 걸어 다니는 소리가 이제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장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눈 뜨기 전에 뭔가 되게 이질적인 이국적인 새소리들이 되게 먼저 들리긴 해요.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것도 있고 뭐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굳이 노크 안 해도 안에서 소리 나면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통 사람들은 엄청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서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시각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들
너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각 쪽의 분석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대표적인 게 문자나 숫자를 이해할 수 있는 번호판 인식 이런 게 그냥 엄청 예전에는 가장 흔한 이미지 인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런 딥러닝 기법들이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뭐 강아지, 고양이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객체들을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요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액세스 컨트롤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뭐 굉장히 좁은 분야기는 하지만 요새는 마스크 인식, 마스크 썼나 안 썼나 그런 것도 이제는 곧 조금씩 줄어들긴 하겠지만 마스크 썼나 안 썼나 이런 것도 있고 실제 인더스트리에선 사람 수 카운팅 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각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에서도 정말 정말 일부분일 뿐이고요. 시각에는 정말 정말 많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각 쪽을 생각을 했을 때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음성 인식입니다. 그래서 네, 음성 인식 기술 요새 스마트 스피커나 핸드폰에서 엄청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요새는 심지어 콜센터나 뭐 회의록 작성 뭐 이런 거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성능이 엄청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나. 아직은 저는 되게 답답하긴 하거든요. 아직 음성 인식이. 네, 뭐 인더스트리에서 받아들여질 정도의 수준에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 분석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전공이니까 더 익숙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음악 분석에 엄청나게 그런 이제 커머셜하게 성공한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아직은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음악 분석 쪽에서는 샤잠 같은 앱은 정말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제 애플에 인수가 돼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뭐 미국 쪽에서는 그레이스노트 같은 회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음악 핑거프린팅 제목이나 이런 거 찾아주는 거 그런 데서 다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음악의 메타데이터들 찾아주는 그런 거에도 들어가 있고 음악 추천에도 이제 장르나 무드, 뭐 키, 템포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냥 겉으로 이게 티가 나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시각 쪽이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시각 쪽이랑 비교를 하는 이유는 항상 그건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청각 쪽은 정말 생각보다는 너무 발전이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음성인식이랑 음악이 전부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같은 경우는 옆에 그냥 아이콘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데일리 라이프에서 들을 수 있는 뭐 개 짖는 소리, 음악 소리, 물 소리 아니면 뭐 냉장고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오리, 뭐 유리 깨지는 거, 비 오는 거, 아기 울음, 자명종, 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부터 해서 밖에 뭐 소방차 지나가고 경찰차에다가 뭐 버스 문 열리고 문 닫히고 정말 노이즈가 더 많죠. 이제 도시에는 심지어 더 많고 이제 좀 더 시골로 가면은 좀 더 자연의 소리도 많기는 할 텐데 정말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좀 많이 이거를 소음으로 뭉뚱그려가지고 되게 생각을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다양한 소리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범용적인 이런 청각 인공지능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 자체는 당연하지만 제가 만든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정말 옛날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또 막 찾아보면은 논문들이 꽤 많아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머신 리스닝이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고요. 원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런 연구자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회사가 없던 것도 아니고 찾아왔을 때 이게 미국 쪽에 그 이제 뭐 아마존에서 이제 막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뭐 글래스 브레이크 디텍터, 뭐 아니면은 건샷 디텍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총기 사건이 많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좀 집이 워낙 다들 이제 주택같이 크게 살다 보니까 유리 깨지는 거나 이런 거 감지 기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뭐 그런 기기들이 있는데, 네, 그거랑 일부분 이제 겹치겠죠? 겹치는 게 있기는 한데,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는 뭐 너무 제한된 성능이랑 감지 가능 소리의 수, 그리고 오감출률이 너무 높다. 뭐이 정도는 그냥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왜냐하면은 실제 그 뭐 허니웰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아마존에서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박수를 정말 그렇게 빵 치면은 건샷이라고도 나오고 글라스 브레이크라도 나오고 그런 문제는 아직 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초저전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뭐 배터리 하나 껴놓으면은 뭐 1년 동안 쓸 수 있다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가진 않았겠죠. 가격도 엄청 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용하기는 쉽게 되어 있는데 오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딥러닝을 사용한다라는 이 텀이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는 뭐 요새라고 하기에도 몇 년 전, 한참 전부터도 이게 너무 어 그냥 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최신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정도의 그냥 뭉뚱그린 텀으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 이제 딥러닝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지, 성능만 좋아지는 거는 또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가능해지는 게 무엇이냐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오검출률 낮아지고, 뭐 소리 디텍션 가능한 거 많아지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많이 듣죠. 하나에만 집중 안 하고 왜 온 세상 소리 다 목표로 하고 있나요? 당연히 저희도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일단은 비즈니스적으로는 조금 위급 상황에만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 조금 더 이제 실제로 당장 쓰일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 회사에서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모든 소리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에는 뒤에는 이제 이런 가정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뭔가 정말 하나의 소리만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도 다양한 다른 소리들을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오검출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미지도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소리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불명확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레이블링 하기도 되게 힘든 면도 있고. 그래서 건샷이다라고 하면은 건샷은 이제 뭐 파이어워크도 굉장히 비슷한 소리고, 사실 메커니즘이 굉장히 비슷한 소리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화약이 터지는 거니까 어찌됐든 파이어워크는 굉장히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그냥 그 상황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개가 타닥타닥 터진다 뭐 이러면 좀 더 파이어워크일 가능성은 높긴 하겠지만, 일단 건샷이랑 파이어워크는 항상 헷갈릴 수밖에 없고, 플라스틱 백, 이거는 비닐봉지 빵 터트리는 거, 이거 같은 경우도 소리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거 사람한테 들려줘도 잘 모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카 백파이어는 이제 그 막 스포츠카들 막 뒤에 팝콘 튀기는 소리라고 그러죠. 보통 막 타닥타닥 터지는 이 소리도 가끔 굉장히 큰 거면은 총소리 같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음, 유리 깨지는 소리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뭐 막 저 패럿 그 이제 새 지저귀는 소리 막 이런 거에도 꽤 뜰 때도 되게 많고, 뭐 이제 음악에서도 뜨고 문 꽝 닫을 때도 뜨고 막 다양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기는 하지만, 이런 딥러닝 모델들 자체가 너무 이제 뭐 에러를 최소화하려고 가다 보면은 그 주변의 것까지 다 맞았다고 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소리면은 딴 소리랑은 굉장히 다르고, 이제 건샷이라고 하면은
더 맞을 것 같은 그래서 그 소리가 뭔지 몰랐을 때는 이게 폴스 알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 소리들은 사실 뭐뭐뭐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소리들에 대해 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지 충분히 그거를 가를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슷한 소리들까지 다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오검출을 좀 극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기는 하지만 특정 타겟 소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타겟 소리들한테는 이게 오검출이고 이걸 알고 있지 않으면은 되게 비슷하게 찾으려는 머신러닝 특성상 오검출을 극한으로 줄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클래스들을 다 수집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뷰에서는 이제 제가 범용이다라고 정의를 할 때, 그게 한 가지의 그 축을 얘기하는 거는 항상 아니었어요. 그래서 범용 청각 인공지능은 소리 종류를 정말 다양하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종류만큼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것도 범용성이지만 이게 어디서든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범용성이 있다라는 거에 또 다른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머신 리스닝이라는 개념 자체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딥러닝 기법으로 이거를 태클을 할 때는 녹음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도 똑같기는 하겠지만 카메라도 어느 각도로 이제 비추느냐 아니면은 빛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왔다 갔다 많이 할 텐데 오디오도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뭐 박수 소리랑 뭐 코골이 소리랑 뭐 새소리랑 뭐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한 뭐 10샘플, 100샘플씩만 모아도 굉장히 잘 됩니다. 거의 100%다 맞추고요. 뭐 이거는 정말 쉽게 데모할 수 있는 거인데 녹음 장소도 이제 그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 이 두 가지 컨비네이션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정확도가 그냥 0%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이거를 첫 단계에 굉장히 많이 겪는 문제기는 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초반에 많이 겪는 문제가 어, 실험을 이제 할 때, 녹음 회의실 1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원 가서는 안 되고 회의실 2만 가도 안 되고 유리창이 많은 회의실에서 했다가 아니면은 되게 카페트가 깔려 있는 데서 했다가 넓은 강당 같은 데서 했다가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처음에는 뭐 핸드폰 마이크로 했다가 뭐 녹음기 썼다가 뭐 맥북 썼다가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테스팅하는 것까지 어디까지가 이제 믿을 만한 자료인가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히 미궁으로 빠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들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항상 고민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당연하지만 이거는 우리 집에서만, 우리 연구실에서만 잘 되는 거는 산업에서는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번 데이터를 새로 오타가 있네요. 모으는 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리 깨지는 소리가 이제 뭐 A다라고 했을 때에 저기서는 유리 깨지는 소리랑 음악이랑 문 닫는 소리랑 다 구별이 되는데 이제 뭔가 이제 다른 환경에 갔을 때는 뭐 다 그냥 던샷으로 다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방법만 쓰면은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긴 정말 수많은 게 인볼브가 되어 있는 게 이런 뭐 레귤러라이즈나 제너럴라이즈 하는 데는 그런 게 많이 인볼브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아까 맨 앞에 말씀드린 그 MLOps 파이프라인 MLOps에서도 다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노이즈 서프레션, 그래서 주변의 노이즈를 뭐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종류의 필터링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보이스만 뭐 리무브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도메인 뭔가 어댑테이션 할 수 있게 좀 더 이렇게 그 마이크의 특성을 따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리고 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이제 방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 빵 해가지고 이제 그 방의 특성을 재는, 당연히 성당 같은 데랑 작은 회의실은 굉장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뭐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가, 펍 노이즈 같이 그냥 펍에서 나는 소리들인가, 아니면 밖에 공원에서 나는 소리들인가, 이런 걸 뭐 섞어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엄청나게 다양한 환경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소리 자체와 관련된 패턴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한데, 좀 다른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사이렌 소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정말 아이디얼한 거는 뭐 마이크를 뭐 수백 개의 종류를 다 들고 다니면서 앰뷸런스를 따라다니면서, 걔가 비 오는 날에 운전을 하는데 비 오는 날 터널에 들어갔을 때도 뭐 수백 개의 마이크로 다 할 수 있고, 이러면은 뭐 이상적이겠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소한의 녹음 데이터만 들어왔을 때 얘가 맑고 화창한 날에 그냥 지나가는 앰뷸런스만 듣고도,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얘가 뭐 시속 30km로 갈 때와 뭐 6, 70km로 갈 때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적은 데이터로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인양, 그거를 잘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범용 사운드 AI는 모든 환경에서 이게 잘 쓰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저는 항상 깔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스케일러블하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지도 않고, 특정 환경에서만 엄청나게 데이터를 뭐 몇백만, 몇천만을 모아봤자 그게 이제 정말 의미가 있느냐는 의미가 굉장히 적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미래에는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 잠깐은 성능이 좋지만 다른 태스크용으로 할 땐 또 다시 바닥부터 또 튜닝을 하고 사람이 계속 갈려 들어가야 되는,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범용성을 띠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소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기기나 환경에서도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머신 리스닝 보통 개념을 얘기를 할 때 그냥 많이 사용을 하는 이제 그림인데요. 사실 엄청나게 별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밑에 노란색 부분은 이제 음성 인식도 저기에 들어갈 거고요. 음성 인식에 뭐 나이 인식, 아니면은 뭐 성별 인식, 뭐 그 화자 인식, 이모션, 뭐 그런 게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음악 분석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장르나 무드, 키, 템포, 뭐 악기, 뭐 타이틀 찾아주는 거, 뭐 아티스트 찾아주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어쿠스틱 씬이랑 이벤트는 여기서 보통 머신 리스닝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살짝 갈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린다고 하는 거는 다 환경음이기는 한데, 이제 어쿠스틱 씬 같은 경우는 좀 버스나 뭐 지하철, 아니면 집, 뭐 기차, 아니면 운전 중이나 뭐 시장, 뭐 도심, 뭐 카페, 이런 식으로 좀 주변 환경, 장소에 대한 태그들을 많이 보고, 일반적으로는 논문에서는 길면은 30초, 짧으면은 10초 정도의 이제 컨텍스트를 볼 수 있는 걸 이런 어쿠스틱 씬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어쿠스틱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저런 게 많아요. 뭐 유리 깨진 거, 걸어 다니는
발자국 소리, 뭐 건샷, 뭐 코 고는 소리, 뭐 아기 울음소리나 새소리 이렇게 조금 더 짧은 단위의 이벤트별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어쿠스틱 이벤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기준은 아니고요. 보통 그냥 이쪽 아카데미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기준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토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쿠스틱 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초반에는 그냥 딥러닝 뭐 모델에다가 이제 밀어넣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것도 되게 많겠죠. 근데 잘 갈릴 수 있어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디바이스가 바뀌면 많이 못 갈르는 이유가 공간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스테레오나 멀티 채널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양쪽에 도달하는 그런 소리의 속도, 그 소리 들어오는 받아들이는 딱 타이밍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공간 정보가 많이 생성이 이제 돼서 들어오는데 사실 사람이 그 환경을 인지를 할 때는 그걸로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에 탔다라고 하면은 버스 엔진 소리를 들고 알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은 훨씬 더 하이 레벨의 정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엑셀 밟는 소리 아니면은 삑 하고서 이제 카드 찍는 소리 아니면은 그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정류장 내릴 거다라고 버튼 누르는 소리나 아니면 창문을 살짝 열어놔서 이제 뭐 그런 바람 소리가 들린다든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라는 걸 안다든지 뭐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의 합으로 이제 어쿠스틱 씬을 정의를 보통 사람들은 할 텐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칼같이 나눌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쿠스틱 이벤트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긴 것도 많습니다. 사이렌 한 번 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굉장히 오래 울리고요. 뭐 물 틀어놓는 것도 사실 뭐 물 계속 틀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10초, 30초 계속 틀어놓을 수도 있는 거. 뭐 샤워도 뭐 3초 만에 끝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씬이고 어디까지가 이벤트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는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테크닉들이 음성인식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음, 저희 보통 얘기를 할 때,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많이 비슷한 쉐어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음성인식 쪽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한 명만 말한다는 가정이 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두 명이 동시에 뭐 얘기를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보통 그런 보이스 커맨드를 내릴 때에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용하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 조용한 환경이다, 뭐, 라는 거를 가정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뭐 시리아 아니면은 뭐 알렉사 뭐 누구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웨이커버드로 시작되는 모든 시나리오가 다 웨이커버드로부터 시작을 하죠. 스피치 웨이커버드 같은 경우는 오레이존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웨이커버드가 대세이고요. 그리고 저 전처리 부분에서 굉장히 전처리랑 후처리 부분에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음성인식은. 음성인식은 사람 주파수 대역대에 꽤 집중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낼 수 없는 그런 엄청 높은 소리들은 애초에 좀 많이 걸러내면서 볼 수도 있고 또 스피치 인핸스먼트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쪽 대역대만 좀 강하게 좀 강조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머신 리스닝이라는 개념을 넓힌 상황에서는 조금 많은 가정들을 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굉장히 좀 같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멀티 클래스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대부분 조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생각보다 진짜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녹음해서 들어보면 더 티가 나는데 네, 항상 다양하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동작을 잘 해야 된다는 쪽이 훨씬 더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Always On 같은 경우는 아마 Always On 디스플레이
많이 요새 보셨을 거예요. 되게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거. 그냥 그거 같이 계속 켜져 있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 이유는 뭐 재채기 소리를 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 언제 재채기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시리아 하고 나서 재채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이건 오레이션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효율적이고 뭔가 라이트웨이트로 가는 것도 요청을 많이 받는데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 그리고 맥락 파악을 하려면 어차피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프라이버시 이슈도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안고 가야 될 짐들이 이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전 대역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소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 말고도 일단 모든 소리들을 다 커버를 하려면은 웬만큼의 높은 대역대랑 웬만큼의 낮은 대역대 사람이 못 내는 쪽까지 이제 그거의 하모닉들까지 다 커버를 하려면은 좀 대역대를 훨씬 더 넓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데모 영상인데요. 이거는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그냥 따온 건데 아마 소리 안 들리시기는 할 텐데 그냥 이제 눈으로 보이시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최근에 조금 재밌는 거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요청이 꽤 많이 오기는 했어요. 이게 실제로 안개 끼거나 이럴 때는 저 상황이 CCTV에서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꽝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뭐 카 크래시 앤 액시던트나 타이어 스킬 그끽 하고서 미끄러지는 그런 거고요. 네, 뭐 잔인한 장면은 없으니까 긴장하면서 보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네. 그래서 뭐 네,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어서 뭐 네. 그래서 카 크래시나 이런 것들 요새 좀 하면서 되게 재밌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다음 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소리가 안 들리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거는 카페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터미널로 막 이제 아웃풋 하는 건데 이제 뭐 핑거 스냅 이런 소리도 잘 되나 그 뒤에 이게 카페다 보니까 뒤에 여러 분들이 저기 이제 피메일 크라우드 뭐 이런 게 좀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피메일 뭐 위멘 스피킹 뭐 이런 거 크라우드 이런 것도 많이 뜨고 휘파람 불면 이제 휘파람도 뜨고 이제 앞에 노크했을 때 노크도 뜨고 이런 종류의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뒤에 한 명 아기가 막 소리 지를 때는 이제 emergency child scream 뭐 이런 것도 동시에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을 하면 male speech and man speaking이 woman speaking이랑 동시에 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좀 보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릴리즈 된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저희 테스트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의 최신 버전을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어놓은 건데 그래서 요 지금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클래스는 한 20 몇 가지 정도, 30가지 정도 됐는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한 250가지 정도 소리를 동시에 이제 확인을 하면서 좀 더 컨텍스트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네,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런 머신 리스닝 기술이 어디에 활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순수하게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리서치를 목표로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지금 좀 이걸로 정말 세상에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어디 활용이 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이게 순서대로 하면 두 번째기는 하지만 지금 서베일런스 있죠. 저희 두 번째의 서베일런스가 지금 저는 제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지 케이스 중에 좀 극한의 정확도를 요구를 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조금 되게 크리티컬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안 카메라나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사용 예시로는 유리가 깨졌을 때 아니면은 뭐 총소리가 났을 때
아니면 누군가 이제 비명을 질렀을 때 이런 건 CCTV에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는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그런 장면들에 좀 집중을 해서 시큐리티들한테 연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쪽 뭐 시큐리티 담당하는 분한테 뭐 문자 메시지를 남겨준다든지 그러니까 인력이 24시간 동안 당연히 사람이 항상 제일 잘하죠. 사람이 제일 잘하긴 하지만 사람이 24시간 동안 모든 구역을 다 커버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비용 문제상으로도. 그래서 이런 보안 카메라들에서 이런 위급 상황 모니터링 하는데 이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스마트 홈 쪽에서는 조금 더 컨텍스트 어웨어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어웨어라고 하면은 진짜 단순하게는 베이비 크라이 여기 센 푸시 메시지 이런 거는 정말 단순한 첫 예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은 부모님한테 알려줘. 이거는 정말 트리거 앤 액션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맥락 파악을 하는 쪽으로 가고 싶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에 이제 개념 자체는 트리거 앤 액션에서 조금 더 롱텀 스태티스틱스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 2달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기침을 훨씬 더 뭐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AI 스피커나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그거를 미리 알고 있다가 딱 하나의 소리가 인식되었다라고 그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제 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빈도가 지난달보다 한 30% 늘었는데 이거를 뭔가 뭐 방 안의 온도를 올리라든지 아니면 뭐 옷을 더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든지 약을 챙겨 먹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프로액티브하게 다가갈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되는 데에는 이런 뭔가 컨텍스트 어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런 소리 인식, 범용 청각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쪽인데요. 이쪽은 크게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가 있고 최근에 이제 핫한 자율주행차에서도 있기는 할 텐데 이거 뭐 휘파람 불어서 내비게이션 세팅해주고 이건 조금 더 쉬운 예제예요. 근데 이제 더 미래지향적으로 해왔던 거는 이제 보면은 근데 요새는 실제로 사용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에서 뒤에 사이렌이 울린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차들이 이제 막 이번 연도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크루즈라는 자율주행차랑 메르세데스 벤츠 쪽이랑 자율주행차들이 이제 폴리스카가 이제 경찰차가 가까이 오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길가에 세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자율주행 차들이 돌아다니려면 법적인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많아요. 앰뷸런스가 다가온다라면 이제 길을 비켜줘야 되고 그런 류들의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사이렌 디텍션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실제로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몇몇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크루즈라는 회사에 영상이 되게 재밌는 게 떴었어요. 몇 주 전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경찰차가 위에 뒤에 붙었는데 이제 창문을 내리고서 이제 사람 보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그 소리랑 이제 경찰차를 멈춰두니까 걔가 이게 몇 미터를 또 도망가더라고요. 그 안 따라오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다시 차 타고 쫓아가고 이런 좀 재밌는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쪽 부분도 되게 이제 좀 많이 다듬어야 되고 어떻게 뭐 과속 딱지를 띈다든지 뭔가 잘못 주차했을 때 그런 걸 이제 경찰들이 어떻게 걔네를 멈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또 다른 이슈들 같은 경우는 어, 사이렌이 첫 번째로 오고 이제 인캐빈 컨텍스트 어웨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차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소리가 이쪽은 저쪽 기기 고장 관련된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우리가 차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 거는 딱 타자마자 압니다. 타서 엔진 시동 걸고 나면 바로 압니다. 아니면 주행 조금만 해보면은 어디서 탁탁탁탁 뭐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뭐 덜덜덜덜 뭐 풍절음이 들린다든지
엔진 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데? 라는 류들도 있고요. 무슨 뭐 벨트가 고장나네 뭐 이런 것도 정비소 가면은 정비소 분들도 소리를 듣고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자율주행이 되면 더 심하겠죠? 왜냐면 사람이 없을 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차가 내는 소리들에 집중을 하면은 이런 정비나 이런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어, 그 차가 고장나기 전에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은 뭐 비슷합니다. 이거는 서베일런스 쪽이랑 비슷한데요. 이쪽은 조금 더 이제 뭐 이제 비명 소리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라고 했을 때 사실 화장실을 문을 열고 쓰는 것도 아니고 안에 보안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화장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거기 넘어져서 뭐 쾅 소리가 나오고 뭐 비명 소리가 났다 이러면은 이제 그 다쳐서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그 주변에 케어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침이나 재채기 약간 이런 것도 이제 건강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아니면은 목소리에서도 좀 아프면 목소리가 많이 안 좋거든요. 우리 이제 전화만 받아도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아파? 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물어보는데 이제 목소리만 듣고도 좀 그런 아픈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스크리닝 용도로는 굉장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은 이제 음악 분석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이제 타이틀을 찾는 그런 컨텐츠 애널리시스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에도 음악 추천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음악 분석 쪽은 최근 들어서 음악 시장이 커져서 그런지 더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에서도 저작권 보호나 이런 음악 추천용으로는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려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 범용 사운드 AI 기술 만드는 거 자체가 이제 엄청 사실 말도 안 되게 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스타트업에서 하겠다. 사실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LG 같이 엄청 큰 회사들도 하기에 정말 너무 큰 스코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목표를 이렇게 잡은 이상 굉장히 많은 거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저거를 하려면은 기초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초 체력이 사람의 체력도 체력이지만 데이터베이스 모으는 거,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하고 이밸류에이션해서 디플로이 하는 거. 이거는 모든 다른 머신러닝 프로젝트와 비슷할 텐데 이 사이클을 얼마나 빨리 돌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릴라이어블하게 돌릴 수 있느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그런 변화를,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다들 이쪽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수집은 뭐 오디오만 힘든 거는 아닙니다. 데이터 뭐 당연히 엄청나게 어렵고요. 데이터 모으는 건 항상 어렵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심지어 오디오 쪽에서 정의가 조금 더 덜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리 깨지는 소리를 한창 모았는데 차 유리를 깨보니까 완전 다른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코팅도 되어 있고 대부분의 소리가 쨍그랑이 아니고 차 시트에 그 조각들이 설탕처럼 부서져 나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르구나 라는 거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뭐 차 사고 낼 수 없죠, 실제로.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차 유리까지는 깰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폐차장에 가가지고 뭐 망치로 두들기고 뭐 근데 그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차 깨고 나서 이제 랩탑 훔쳐가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쓰이는 도구들도 다양하더라고요. 굉장히 창의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런 도구들도 실제로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사용을 해가지고도 깨보고 그런 것도 굉장히 데이터 수집을 힘들게 하고요.
반면에 굉장히 쉬운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뭐 박수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 목소리, 뭐 하품 소리, 뭐 아니면 노크 소리, 뭐 이런 거 모으기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집에서 그냥 화장실 뭐 물 내리는 거나 아니면은 워터탭 그냥 틀어놓은 거,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뭐 안전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 업체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정의만 잘 내리면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고객사한테서 받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의외로, 회사들 중에 이제 협조를 잘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왕창 그냥 모아놓은 거를 통째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되게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좀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고객사에서 받는 데이터들도 있고, 공개 데이터는 생각보다는 이쪽엔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도 뭐 이제 오디오셋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위크 레이블만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것도 사실 들어보면은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공개 데이터들은 최대한 그래도 다시 활용을 하면서 네, 다시 이제 정제를 좀 하기는 합니다. 뭐 저기서 건질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외에도 최근에는 공개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그 나라에서 하는 그런 데이터 사업들에서도 다 공개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건질 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저희가 쓸 때는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쏠쏠하게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다 검토를 해보고 있고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의 다양성이 뭐 기기의 종류, 마이크의 종류, 방 크기, 주변 날씨 아니면은 뭐 샘플링 주파수나 뭐 오디오 파일 포맷이나 이런 거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면은 굉장히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랑 법적인 이슈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뭐 AI 회사를 표방하는 스타트업들뿐만이 아니고 큰 기업들도 여기에 늪에서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애초에 엄청 클리어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이슈들 항상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건데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서는 녹음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국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힘들고 해외에서는 캐나다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이기는 하지만 이런 대화를 녹음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딘가의 그레이 에리어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 나라마다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데이터 양도 중요한데 진행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결국에는 아무리 많아도 데이터 퀄리티가 별로면 다 버려버려야 되는 데이터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구나는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도메인에서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생긴 게 예쁘지는 않은데 저희 소리들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그게 다 같은 레벨에 있는 개념들 타겟 클러스터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하이라키를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정해 가지고 이제 뭐 사이렌 밑에는 뭐 파이어 트럭 사이렌도 있고 앰뷸런스 사이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쪽도 정해진 스탠다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글 오디오셋에서 정의를 하는 것도 저희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고 이제 프리사운드라고 스페인의 UPF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드는 것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고 NYU도 또 이쪽을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그쪽도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일단은 약간
자기네 기준을 다 만들려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쪽 기준이랑 같이 가기에는 이제 너무 안 맞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많은 툴들이 있는데 사운드 AI 개발에 적합한 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웹 기반으로 정답지 생성 플랫폼이나 오토 레이블링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 모델이 한 80% 맞았다고 그러면은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베리피케이션만 해주는 그런 걸로 이제 파트타임 분들이 한 번 더 본다든지 자동 우선순위 세팅 같은 경우도 자동화를 좀 해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하우스로 이런 거는 좀 많이 만들고 있어서 이거는 좀 데이터를 모으는 속도를 이제 올리는데 좀 많이 집중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티가 제일 안 나면서도 너무 이제 내부적으로 리서치 팀에서는 항상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얘기만 들으면은 아마 리서치 팀 저희 분들도 다들 기겁을 할 정도로 되게 짜증을 나게 하는 주제인데 이게 완벽한 테스트 셋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걸로 저희는 진짜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테스트 셋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환경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제너럴라이즈드 된 알고리즘을 하려면 그리고 성능이 떨어지고 올라가고도 이 숫자를 보고 나서 해야지 이제 정량적인 평가가 될 텐데 이게 모델의 탓 때문인지 새로운 데이터 탓 때문인지 데이터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돼. 이상한 비헤이비어를 보인다. 어디서는 원래 안 헷갈렸는데 얘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스레이숄드 어디까지 걸어야지 적합하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테스트 셋이 하나로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테스트 셋 하나로는 완벽한 숫자를 뽑을 수 없다. 그리고 완벽한 숫자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테스트 셋을 다양한 테스트 셋을 만들어서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디바이스의 다양성, 저기서 보고 싶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하시한 환경에서의 뭐 얼마나 버티는지 뭐 정말 다양한 테스트 셋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학습에는 사용이 전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믿을 만한 숫자를 뽑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종류가 뭐 수십 가지부터 수백 가지, 추후에는 수천 가지까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테스트셋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나 하는데 뭐 1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스케일러블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에포트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릴라이어블한 숫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시스템을 부시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실제로는 이게 막 망가지는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스템들도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 시스템의 약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드로이드에 있는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라는 앱에 얘네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를 보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옷에다가 막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뭐 음악, 뭐 재즈, 뭐 별거 막 다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폴스 알람 띄우기는 이제 바람 불거나 옷에 문지르거나 이러면 엄청 많이 뜨는구나라는 거를 알기는 했는데 최근에 해보니까 이게 막혔더라고요. 다 그쪽은 이제 아무것도 안 뜨는, 거의 안 뜨는 쪽으로 하는 거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정말 빈틈없이 메꿔 나가면서 하는 것도 그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오검출이 일어날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총소리를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누가 콜라캔을 부셔가지고 부시는 게 아니고 찌그러뜨려가지고 재활용통에 팡 넣는 소리도 총소리도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확한 이름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뭐 예를 들어서 쇠로 된 키를 뭐 이렇게 흔든다라고 하는 소리도
이거를 도대체 뭐라고 해야지? 키라고 하면 키가 무슨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흔들 때만 나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다른 뭔가 재질로 된 걸로 쳤을 때 나는 소리도 다를 수도 있고 노크도 철문 노크랑 뭐 나무문 노크랑 유리문 노크랑 소리도 다 다를 테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름을 명확하게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시스템 약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어,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 어디서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틀어놓고 나서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이크도 굉장히 노화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상한 화이트 노이즈가 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IoT 디바이스들 중에는 전원을 넣을 때 이제 전기에서 나는 그런 이상한 노이즈들도 막 끼기도 하고,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궁극적인 시스템이 있냐라고 하면 그게 가장 목표라고 생각이 돼요. 이쪽 머신 리스닝 쪽을 연구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사람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뭐 궁극적인 사운드 AI 모델을 만들겠어라는 게 정말 멋있는 꼴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최대한 많은 거를 한 모델로 밀어내려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운드 AI 모델이 있고 음악 분석 모델이 조금 따로 있고 아직은 완벽하게 대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의 모델에서 최대한 많은 걸 뽑아내려고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조금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기술은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장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놓기는 했는데 더 좋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 거, 뭐 이거 되게 두루뭉실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아이디얼하게는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다 보면서 그걸 가릴 수 있는 거를 만든다면은 정말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트랜스퍼가 가능한 그런 청각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더 적은 데이터만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인더스트리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뭐 새로운 거를 더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초인종 소리가 너무 특이한 거라서 그거를 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집 초인종 소리를 뭐 8,000번 눌러주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적은 데이터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모든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겠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 꼴이고 정말 많고 최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추출하기. 이거는 이제 모든 이쪽 분야가 다 이렇게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디오 쪽에서는 적어도 오디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건샷 디텍션이다라고 하면은 총소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만 알려주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게 사실 샷건인지 뭐 피스톨인지 라이플인지 이거 다 다르거든요. 소리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알 수 있고 정말 이제 뭐 노크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재질인지 철 재질인지 정말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추출해내는 그래야지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음악 분석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분석, 음성 인식, 오디오 핑거프린팅 이거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합쳐지어야 사람처럼 비헤이비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들었을 때, 이거 정말 몇 초 만에 알죠? 이거는 누구의 무슨 음악인데? 라는 거랑, 이제 음성 인식, 당연히 문장의 컨텐츠, 그런 언어적인 정보랑 이제 음악 분석이랑 환경음 정보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진짜 그냥 인식기가 아니고 인지 능력을 갖췄다라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리가 깨졌어.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 라는 단순 트리거의 액션도 아직은 되게 힘든 편이기는 하지만 이게 충분히 많이 발전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컨텍스트를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always on으로 이제 항상 들어가지고 먼저 이제 프로액티브하게 이제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웨이크업 워드를 먼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